이제 연애 관계에서 제일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어떤 일이든 막 50대 50으로 막 나눠가지고 막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90이고 상대방이 10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반대로 내가 10이 되고 상대방이 9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학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남자한테 계속 사랑받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여성입니다. 이 연애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존재를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경험이에요. 뭐 굳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너무나 사고 싶은 옷을 보면은 이거 막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러면서 마치 그게 되게 엄청 귀해 보이고 무조건 뭔가 이걸 가져야 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되곤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옷을 사게 되면은 초반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옷에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관계의 모든 부분들이 익숙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크게 막 설렘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감정이 예전만큼 차오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권태기가 왔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현실과는 뭔가 괴리감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이 뭔가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만 알려주곤 하죠.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단계로만 바라본다면 그런 모습들은 겨우 사랑의 첫걸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얼마만큼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보냈느냐, 무언가를 함께한 경험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을수록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강렬한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그저 이 소소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이 설렘에 대한 감정이 없어져서 이전만큼의 그 강렬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존재가 여러분 이리도 깊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부모가 아는 이상 이 남들은 대체로 나한테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그런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에서 만약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막 감사함과 고마움을 자주 표현한다면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라도 여러분 남자는 더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남자는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으로서 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말이죠. 이 서로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계속 사랑받는 여자 두 번째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운한 일이 생기게 되곤 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해주는 것 절반 정도만 상대방이 해줘도 서운하지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서운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보이게 되죠. 뭔가 내가 막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좀 이거를 크게 생각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상대방의 잘난 점은 바라보지 않고 못난 점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상대방도 나를 위해 해준 행동들이 많은데 내가 한 행동들만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연애 관계에서 제일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이든 막 50대 50으로 막 나눠가지고 막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90이고 상대방이 10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반대로 내가 10이 되고 상대방이 9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해준 만큼 상대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면은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계산적인 구조로만 관계를 바라본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주고 그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가 잘해줄 수 있는 것을 잘해주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를 억지로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해줘? 나는 이 정도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하게도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성분들께서 내가 표현하는 만큼 남자도 표현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 사랑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죄야? 다만 그것을 원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주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이렇게 잘해주면은 무시한 거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남자들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게 어렵겠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남자라면 여러분 당연하게도 나를 위해서 행동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럼 남자도 여자한테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주려고 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이 사실 제일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남자라면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주는 여자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자한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남자한테 계속 사랑받는 여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학이었습니다.